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요즘 시장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급등한 이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장을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주에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도 조정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유의미한 그 낙폭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완성하는 건 아니라서 지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향방을. 그리고 오늘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450원을 터치하기도 한 흐름인데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최근 원화 약세와 외국인의 그 투자에 대한 패턴 그런 부분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원화 약세에 대해서 외국인 그 뭐라 그럴까요? 매도세 그 이탈 이런 부분 좀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저런한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반도체 장비나 전력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화장품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을 정확히 알면서 하루하루 변하는 시장의 패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잘 활용해야 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투자자의 역할이자 의무이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잘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할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머니 마켓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머니 마켓의 이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였고요. 팬데믹 19 이후에 2019년 345조의 시장이 올해 575조 원대로 이제 늘어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 거래 자금이라고 해서 레포 같은 경우에도 3배 급증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머니 마켓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자금 유입의 성격으로 보면은 그게 외국인이 따라붙는다. 그리고 기관, 예전에는 이제 증권사 중심의 그런 돈 이런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런 부분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금을 이제 유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들을 작년부터 유동성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선순환 작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오늘 환율이 1,450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워낙 약세에도 외국인 패턴 이런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짐과 동시에 예전에는 원화가 약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쭉 빠져나가는 썰물같이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돼도 최근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했다라는 데에서도 포인트가 있다. 오늘 시장은 좀 맞닿지 않습니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한국 머니마켓의 운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요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연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기관 쪽에서 여러 가지 처리할 거, 상환해야 할 금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해서 윅비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성사가 된다면 600억에서 700억 달러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니 마켓 구조가 좀 넓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코스피 5천간을 길목에서 중요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과세 이슈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생산적인 금융 전환, 정부가 좀 밀어붙이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잘 타진이 됐을 때 금융권의 단기 차입, 의존도 이런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머니 마켓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력, 화장품주 오르는데 오래간만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가 덜 갔을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 섹터 단연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관세 리스크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먹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등세 연출을 하죠. 3분기 영업이 괜찮았고 두 자릿수 급증했고 국내외 성장세를 톡톡히 보여주면서 예전에 한때 사실 이제 APR에 밀려서 전전긍긍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오늘 급증하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APR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이상 급락했고 최근 3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추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 굉장히 눈높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앵커 브리핑에서 살펴드릴 텐데 목표 주가는 올리는 흐름들이 더 많았습니다. 연매출 1조 조기 달성한 그런 흐름들 아마 들으셔서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도 급등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법인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도 더해지면서 오늘 화장품주에는 확실히 좀 올기가 돌고 있다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세 리스크 딛고 실적 성장에 대한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교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물꼬를 터주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세 이런 부분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시황 상황 들어보고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4천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직후에 4천선을 올려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올렸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4천선 다시금 내려놨고요. 4천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이 업종별,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전자기술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으로 상승으로 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간 기준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삼성전자 0.6%가량 하락, SK하이닉스의 낙폭이 1.35%가량으로 깊은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을 때는 지수 자체적으로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파란불로 지수도 바뀌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 켜낸 종목들 많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일제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선 쪽으로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 하락, 한화오션도 1.38%가량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조선 3사 안에서 삼성중공업만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재 1.15%가량 오름세입니다. 방산 쪽은 오늘 일제히 빠집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RG넥스원이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3%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은행주는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좋은 리포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은행 관련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매력에 대한 기대감,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지주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갑니다. 0.64%가량 상승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2%가량 상승,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0.5%가량 소폭 빠지는 상황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0.17%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안에서 은행주들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4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4% 넘는 하락세 가져갑니다. 오늘 전력설비주도 일제히 빠집니다. 어제까지 정말 전력설비주들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며 출발을 했고요. 효성중공업 1%가량 하락, LS일렉트릭도 2%대 낙폭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0.5%가량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약 4%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그래도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9만 원 선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오늘 그래도 잠깐 반등세를 연출을 해준 이후에 현재 시간 기준 0.5%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건요. 호실적을 기록한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약 1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APR도 6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6개 분기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PR도 4.49%가량 오름세고요. 카카오도 오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요. 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이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펩트론이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세계에서 일라이릴리가 지금 주가 미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GLP-1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여기에 펩트론이 2%가량 상승하는 모습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이 외에도 오늘 삼천당 제약이 낙폭이 장중에 컸습니다. 약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내림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 1.54%가량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어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업종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 큰 폭으로 하락입니다. 원익 IPS 6%대 하락이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가량 하락, 하이젠 R&M도 1.38%가량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조금 찾아보자면 그래도 하나 마이크론이 1.61%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장중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뉴욕 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화장품주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지금 실리콘투가 1.51%가량 오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호실적 타고 큰 폭의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는 조금 쉬어가고요. 비만 치료제 단 안에서 케어젠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상황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변동성 장세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4,000피를 내려놓으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잠깐 상승부를 켜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0.96%가량 빠지면서 3,987선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8%가량 하락하면서 88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들어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거의 7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매수세를 들고 왔는데 외국인이 800억가량 지금 순매수 중이거든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매수세가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부터 순매수했는데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66억 원가량 매도 중이고요. 순매수폭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매도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900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339억 원가량 순매수 중인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인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순매수했던 코스닥 시장을 지금 11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팔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엔솔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언급을 하면서 LG엔솔의 두 가지 성장 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안보, 파트너,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폭의 급등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성장주 ESS 배터리 그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았는데요.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LG엔솔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미국의 ESS 관련해서 LFP 생산 기업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안보, 파트너, 에너지의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그런 핵심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기까지 그래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의 그런 부분은 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리쇼어링 그런 전략도 포함이 될 텐데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셀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K셀 메이커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ESS가 이제는 국가 전략상 안보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석유, 철강, 20세기의 중요한 패권 정쟁의 하나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요. AI 인프라가 확장되는 속에서 전력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만이 굉장히 큰 AI 시대를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그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일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ESS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 틈을 비주고 갈 수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내에 ESS의 생산 기반을 잘 다져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을 무기하고 있는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스란히 갖고 있다라는 판단, 하나증권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병목 현상에서 침 문제가 아니라 전력의 문제이다. 전기의 공급의 문제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다가 뭔가 인터넷이 안 됐는데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간밤이나 뭐 새벽에 그 영웅문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던데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전력이 끊어지거나 에너지가 단절이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많은 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 국가적으로도 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걸 젠슨왕이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목에 있어서는 칩이 아니라 이 전력 기기, 전선의 문제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마디 한 게 최근 기사화 많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는 AI 기업들이 전기, 전력을 공짜, 무료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AI의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톤다운 하긴 했습니다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히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이다라는 부분에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비중은 2018년도에 11.9였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12%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잘 되기 위해서 전력 수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간은 전력 수요가 감소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연 2%씩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포착 시그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ESS가 왜 중요한지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가 발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답답해 속이 이제 터지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가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온사이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거는 뭐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태양광과 ESS 조합을 태양광과 ESS 조합은 필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가 ESS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PU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봐도 호퍼, 그리고 블랙웰, 그리고 루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첨단 GPU가 될수록 전력도 폭증합니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전력망에 대해서 불안 심리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ESS 배터리가 예전에는 비상전원, 뭔가 전원이 안 들어갔을 때 그걸 대주는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상시적으로 전력을 대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 필수 자원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다면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안보 자산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으로는 정말 많이 그 레벨이 등급이 업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격상됐다. 그래서 이제는 ESS는 이익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거 그린 사기다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보십시오. 지금 리튬과 ESS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우러져서 미국 내 ESS LFP 기반 유일한 핵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 아닐까. 10년 성장 거뜬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전력과 전력 설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소비자. 오늘 반도체 장비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전력, 화장품은 뭐 들쭉날쭉했다. 그거 좀 빼두고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증권은 테스와 VM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제 조정장이기 때문에 시장 산업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메모리 업체들이 연말과 연초에 신규 설비를 발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 D램 당연히 이제 공급 부족되니까 생산 설비를 증가하면서 여기에 될 것으로 보이죠. 내년에 메모리 투자 확대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 D램 이쪽에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비 수주에 대한 환경은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뭔가를 만들려면. 그래서 장비도 중요하고 소재도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디램 3사 신규 팹이 완공이 되면 증설 여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올해와 내년 대비 설비 투자의 여력이 그 이후에 더 커진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은 반도체 장비 수요 그리고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이후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상시 수주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국내 장비사의 실적을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최선호주도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한투자증권인데 오늘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3,979선 그리고 코스닥이 884선 양시장이 1% 떨어지거든요. 근데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한 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건 외국인의 그러니까 매수세가 줄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매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당분간 차익 실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개인은 좀 팔고 있지만 최근 시장이 그래도 버티는 데에는 코스피 4천을 유지하는 데에는 개인이 매물을 받아냈기 때문에 외국인 파는 족족이 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4거래 동안 6조 8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추가 호재, 뭔가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차익 실현 매도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종목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런 또 수식어를 달더라고요. 이 꼬리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거 세법.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면은 숨통이 트일 가능성 이거를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 지주 재부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분석 보니까 KB금융과 신한지주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과 동시에 사실 이제 비은행 부분에서 이익을 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것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위는 다음 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되어 있는 3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 11월 처리가 기대되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APR 얘기 나와서 오늘 한 3% 반등은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신규 리포트 그러니까 가격을 33만 4천 원 그리고 하나증권은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려놨고요. 일단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잘 내냈는데 APR의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NH투자증권이 33만 원, 교보 역시 33만 원을 목표 주가 상향했고 SK는 32만 원, 다올도 32만 원, 이거 증권사 얘기인데요. 올려 잡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본업이 긍정적이고 미국 쪽에 MS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근데 미국 플러스 유럽 매출 또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만 쫙 정리해드린 거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만나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조정 국면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권사의 그 연구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 발 우리가 후퇴했지만 앞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2보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기를 잘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NH투자증권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 코스피 주간 예상 이게 다음 주 밴드 써놓은 거고요. 일단 빨간색 안 좋은 거. 파랑색, 호재성 재료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불확실성, 미국 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흔들거리 흐름들이 있었는데 12월에 인하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시장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 지금 30일 넘어가고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서 경제 지표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 불확실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는 앞서서 말씀드린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지금 배당 성향 높이려면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당 역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해서 논의는 좀 탄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 지주, 배당 성향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그런 관련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주도주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주도주를 비중 확대해야 된다. 싸졌을 때 사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 한편으로는 소외 업종도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나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얘기해놨는데요. NA투자증권의 관심주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지주는 SK, AI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자동차는 현대차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파란색 일색으로 느껴지시죠? 이런 시장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4,0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보면은 조정을 깊게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그 외인들이 오늘 아침에 잠깐 한 2,400억 정도 살짝 들어왔을 때 시장이 보면은 많이 빠졌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로봇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또 밀려있던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쉽게 빨리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어차피 이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정 시에 그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어떤 테마가 나오기보다는 약간 좀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별 성향의 종목들도 어제도 보면은 YTN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오늘 또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그 신규 종목입니다. 보면은 오늘 뭐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근데 이노테크가 움직이면서 며칠 전에 또 상장했던 노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등달아서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어떤 틈새를 그죠 노리고 지금 신규 종목이 지수가 조금 조정을 볼 때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좀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소 이제 그 좀 지수가 이제 4,200포인트 이런 라인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단숨에 끝이 나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사이클을 돌고 지금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면은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역시도 뭐 버블이다, 그죠?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시장을 조정을 보기 위한 하나의 빌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죠 지금 현재 조정을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더 추세 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해 보면서 그죠 만약에 위에서 좀 사셨다면 밑에서 한 번 더 사주는 그런 전략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4,000포인트라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 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딱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뭐 다음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들이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고 2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고 오늘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외인들이 거의 한 7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떠냐면은 매도가 줄었고, 그죠? 그러니까 대량의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 매도가 줄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주식을 했을 때 밑에서 샀던 그런 어떤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주가가 올라가면은 단기 이익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외인들도 그죠? 자금이라는 거는 뭐 하수분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밑에서 샀던 종목들을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죠? 그 자금을 가지고 또다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고 뭐 4,000포인트에 대한 이런 너무 목숨을 걸지 말고요. 주가는 4,0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뭐 가고자 하면은 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은 언제든지 급반등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수를 그죠? 너무 이렇게 목매인단 말이에요. 4,000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오늘도 차분하게 이제 보시면서 다음 주 방향성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보 전진을 위해 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바로 전략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용산에서 회동한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회장뿐 아니라 마스가 조선협력 프로젝트의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미국 1112 공장을 인수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참석한다. 기업들은 정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관세 인하로 약 3조 1천억 원 비용 절감을 기대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SK, 한화, HD 현대 등 다양한 업종이 직접적 수혜를 받았다. 이번 회동에서는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과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그리고 각 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국내 일자리 협력업체 지원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의 AI 약진, 이건 참 무섭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AI 서밋 효과 때문에 샤오펑도 그랬는데요. 뭐 중국 내 AI 산업 사이클 강화에 대한 이슈,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 4,000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 출발이긴 한데 4,000, 그 심리적인 지수는 좀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을 어떻게 견디고 앞으로를 또 잘 또 상승장일 때 수익을 내야 될지 좀 오늘 챙겨드릴 텐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 하락장, 조정장 네. 어떤 성격인지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저는 예. 우선 조정장이라고 봅니다. 조정. 네. 하락장은 쓰지 말고 조정장이라고 할까요? 뭐 예. 언론에서 네. 언론을 보시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예. 하락장 아닐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조정장이다. 조정장. 예. 미국의 몇 가지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네네. 우선 미국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락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장 유력하게 말한 분이 바로 2008년에 미국 정치 폭락을 예견했던 쇼의 전설이죠. 마이클 버리의 마이클 버리. 사이언스 자산운용 대표의 예. 말 때문에 그런데 네. 현재 미국의 상황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현재 가장 장기간의 파업 상태입니다. 정부 파업, 셧다운 상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뉴욕 정장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또 소식 네네. 때문에 해고가 엄청났죠. 해고 때문에 줄었는데 네. 저는 이것도 미국만의 특유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만의 좀 특수한 상황들을 일반화시켜서 우리나라의 시장까지 다 연결시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하락 이렇게 좀 조정을 당하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이요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매수는요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 일단 빠집니다. 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무지하게 벌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최소 수익률로 봐도 40%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40%. 정말 잘하긴 했네요. 네, 근데 일반인의 뭐 1억 넣고 40% 남긴 게 아니고 몇 수십조 들어와서 40% 남겼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환율이 지금 계속 상승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빠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당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보고요. 11월 중순 넘어가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주도주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조방원 자체가 네네. 펀더멘털이 너무 좋습니다. 펀더멘털은 네. 흔들리지 않았다. 펀더멘털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향후의 전망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내년도 물량까지 이미 다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청주에 있는 M15X 공장을 빨리 지어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서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하락 장세로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뉴욕 미국에서 보통 CNN에서 집계하는 지수인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공포와 탐욕 지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르면 예.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건 탐욕이라고 보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CNN에서 만든 지수예요. 이게 보통 60을 넘으면 탐욕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0을 밑돌면 이 공포 구간이라고 보는데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얼마냐면 3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 그게 이제 11월 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PBR이나 여러 가지를 펄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는 저평가돼 있는데 반해 펀더멘탈은 좋은데 저평가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거를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주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장인 이유는 미국, 그러니까 셧다운 그리고 해고자 급증 이건 미국만의 이슈다. 그렇죠. 우리까지 연결지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 또 외국인이 4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는데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그렇죠. 예, 그렇게 팔고 하고 나가는.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네. 고 유입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방원, 우리나라 조선, 방산, 원전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하락장은 아니고 그리고 조정. 이제 그 또 하나 짚어야 될 거는 이제 AI 버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버블이냐에 대해서 뉴스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 데이터로 좀 짚어봐야 네. 됩니다. 우선 우리가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네네. 90년대 중반에 닷컴 버블 이제 97 IMF 이때 때인데 2000년 초반이고 그때 상황을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짚으면 이렇습니다. 95년도에 미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9.2%였습니다. 9.2% 당시요. 90년대. 그리고 예. 5년 후인 2000년에 43%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배 는 거죠.
지금 요 숫자를 뭘로 대비해야 되냐면 저는 AI 사용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AI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지금 사용자가 10%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네. 주변에 보시면 AI 사용하는. 그렇죠. 네. 이 사용자가 50% 가까이 될 때까지는 계속 성장한다. 아, 그냥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때 당시에 투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은 9년이 지속됐습니다. 9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어요. 네네네. 당시 인터넷 깔고 광통신 깔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AI 관련 투자를 몇 년 했냐면은 단 2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입 구간이잖아요. 초입 구간입니다. 초입 그러면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5년은 남아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효성중공업이 한 100만 원 넘을 때만 해도 다들 우려했어요. 지금 2억 30만 원 넘어서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1980년대 삼재 현상 호황하고 90년대 후반 IT 버블하고 비슷하지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하고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개선되는 건 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 갈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조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네. 저는 그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율이 지금과 비슷하게 10% 이하에서 40%까지 뛰는 데에 9년 투자가 이어졌다. 5년 걸렸고 투자는 9년 동안 네, 지속됐습니다. 5년 걸렸고 그다음에 투자가 9년인데 지속됐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는 AI 시대에 그 50%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 예. 실제 투자는 2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게 끝났다라고 할 건 전혀 아닌 그런 문제네요. 그런 부분에 좀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반도체는 더 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떨어질 때 저가 매수?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이게 이제 저는 버블론이 굉장히 더 이제 비합리적인 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의 발전 단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LLM, LLM일 때 엔비디아가 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LLM을 지나서 AI 에이전트 시대로 막 접어드는 단계고 AI 에이전트 시대가 빨리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피지컬 AI로 가는 요 3단계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LLM 때 GPU가 왕창 필요했는데 에이전트 AI가 되면 GPU 플러스 이전의 메모리 반도체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성장이 초기에는 스케일업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고사양의 어떤 GPU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스케일업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계들이 그 GPU에 맞게끔 고사양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기가를 메가디램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PC가 앞으로는 32기가라든지 이렇게 바퀴가 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 에이전트 때문인데 그러한 상황이 향후 5년간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AI 인프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챙길 게 진짜 많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전력 네. 기기 이런 중요성. 그다음에 네.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ESS 같은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좀 통합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메인은 뭐고 곁다리는 뭐고 그건 어디로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면 아 이 상승세는 향후 5년간은 멈출 수가 있고 계속 가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AI 인프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삼성 쪽에서 공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냉각 쪽인데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이제 인수 2조 넘게 그 자금을 들여서 그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곁다리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봐야 되는 맥락은 AI가 LLM에서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AI로 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가는 건 분명하고. 네, 네. 그러면 LLM과 AI 에이전트에서 뭐가 달라졌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 메모리 반도체들이 지금 뜨는 이유가 LLM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GPU가 깔리고 나면 이제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IT 기계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통 메모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이미 된 거죠.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 GPU가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26만 장 들어오잖아요. GPU만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가 들어오고 나면 그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가 같이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공조. 이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메인스트림은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 위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전력이죠. 예. 네. 전력은 지금 26만 장이 들어오면 일산 도시 같은 한 두세 개 정도 도시를 더 필요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또 거냐? 규모를 또 말씀해 주시니까 좀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그럼 뭐 전력 어디서 가져올 거냐? 예. 기존의 원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최소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재생에너지, 서해안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오는 전력망을 또 깔아야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산업이 확장되는 거를 읽어내면 요 타이밍에는 뭐가 가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ESS가 엄청나게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ESS는 현재 캐즘에 빠져 있는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돌파구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진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ESS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보셔야 되는 게 3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IRA 보조금을 빼도 흑자를 내긴 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ESS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ESS에서 3원기에서 2원기로 바꿔서 코스트를 낮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메인스트림은 AI 발로 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의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면 투자의 포인트와 타이밍을 언제쯤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얻을 겁니다. 네. 이런 조정장에서 당연히 이제 하락장으로 표현 안 하고 조정장으로 그 표현하신 이유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머니마켓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11월 7일자니까 따끈따끈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코스피 7,500 간다는 지금 4,000 딱 이제 턱걸이 하면서 이제 덜렁덜렁 걸리는 순간에 7,500까지 간다는 그런 또 분석 리포트를 내놔서 좀 투자자들이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현실적인 거에 대해 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져봐야 보세요? 되겠죠. 예.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냐. 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되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반도체, 조방원은 아마 주도주로 최소 5년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아마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펀더멘털의 좋음이 뭐냐 수급이 따라줘야 되지 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4천을 찍고 나면 개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 실제 보시면 4천까지 오르게 한 주 동력은 외국인 자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자금이 쭉 들어왔기 때문에 4천까지 갔는데 4천을 찍고 나면 뭐가 바뀔 거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한 게 개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분명히 들어온다.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당연합니다. 다른 말이 지금 아니고. 아마 어제도 외국인들이 쭉 매도한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게. 네. 요게 이렇게 조정 국민이 끝나면 개인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개인들이 좀 더 들어와서 상승장이 되면 아마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번 더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천은 쉽게 넘을 거고요. KB증권에서 이야기하는 7,500도 만약에 펀더멘탈이 반도체와 조방 펀더멘탈이 더 받쳐준다면
뭐 아주 후황된 숫자는 아니다. 그래요. 예,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이 숫자를 내놓은 것, 그러니까 단순히 어그로 끌려고, 예, 소위 그런 건 아닐 텐데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7,500. 그건 이런 거죠. 예. 일단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AI발 반도체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연평균 40% 성장입니다. 언제까지? 30년까지. 예. 연평균 40%.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세물투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세물투만이 2달 전에 오픈 AI 대통령실 CEO. 들어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하고 같이 뭐라 그러냐면 월 100만 장은 필요할 것이다. 웨이퍼가 100만 장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현재 삼성전자의 월 평균 생산 캐파가 80만 장.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60만 장입니다. 월 평균. 두 개 합치면 150만 장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풀 캐파인 150만 장의 절반 이상의 웨이퍼가 더 필요하다는 거, 월 평균으로.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40% 50% 정도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코스피 영업이익도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그러면 수급 상황도 안 따라줄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러면 KB증권의 이야기가 아주 후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어쨌든 코스피 5,000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고 7,500도 그러면 내친 김에 뭐 수급 쫙쫙 붙긴 하면 펀더멘트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진 않고 흔들흔들거리면서 땅을 그렇겠죠. 다지면서 오늘 장같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한 번에 가는 건 네. 없으니까 이럴 때 조정일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거를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업종 전략 이런 부분은 뭐가 있어요? 조정장이었을 때. 2011년도에 네. 미국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도주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그 당시에 주가 1위가 엑스모빌이었습니다. 엑스모빌을 애플이 넘어서기 시작한 게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생긴 게. 그리고 2020년까지 쭉 갔어요.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긴 게 작년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저는 한 9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흔들림 상황에서는 일단 주도주와 그 조방어 같은 방어주를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쪽이 흔들리면 다 하락이겠지만 그쪽은 흔들리다 다시 올라갈 게 분명해서 이렇게 약간 불안 심리가 있을수록 안정적인 주도주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약간 또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조방어는 5년간 간다고 하신 또 말도 인상적이고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주도주 조방원 이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포트 안에 고루고루 네. 배분하시길 그게 오늘의 좀 해답이 아니었나 박주근 대표님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 전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 키움증권의 전산 장애 사태가 또 터졌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주 급락으로 요동친 가운데 키움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영웅문 S샵이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영웅문 S샵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오전 7시까지도 일부 사용자는 접속 불가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장애는 엔비디아, AMD 등 AI 대형주 급락이 이어진 시점에 발생했다. 급등락장 대응이 막히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졌다. 키움증권은 일부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용자에게 오류가 발생 중이며 확인 중이라며 임시로 영웅문 S 글로벌 앱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접속 문제는 여전했고 게시판엔 4월에도 장애 났는데 또냐는 투자자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텍스트 힙입니다. 요즘 SNS 피드에는 자주 보이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책 한 권, 그리고 밑줄 그어진 문장같이 이렇게 감성 독서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책은 이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는 취향이 됐는데요. 이러한 유행을 바로 텍스트 힙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있다는 힙을 합친 말로 책을 읽는 행위가 세련된 자기 표현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과거엔 독서가 혼자만의 조용한 취미였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책 한 권이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는 최근 2달간 독서대, 북엔드 독서 등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400%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쁘게 읽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죠. 이처럼 텍스트 힙 트렌드가 독서 인테리어 트렌드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을 가장 빠르게 올라탄 곳은 바로 백화점입니다. 최근 신세계 강남점엔 다시 영풍문고가 들어섰는데 한 달에 6,000명이 넘는 고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점이 들어온 뒤에 월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백화점도 오디오북 브랜드 윌라와 협업해서 리스닝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또 롯데백화점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인테리어에 활용해서 시가 있는 백화점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업들의 협업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교보생명은 편의점 CEO와 손을 잡고 문장 한입 팝콘을 선보였는데, 팝콘을 뜯으면 그 안에 책 속 명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갈피들인 이 불편한 편의점, 경애의 마음 같은 베스트셀러의 구절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팝콘 사이로 문장이 툭 튀어나오르는 감성 콜라보인 건데요. 그런데 이 트렌드의 본질은 단순히 감정 소비로 끝나진 않습니다. 요즘 책은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매개체라고 하는데요. 퇴근 후 조용히 책을 읽던 취미가 이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소셜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바리, 문토 같은 유료 독서 모임에는 인연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으로 모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화가 훨씬 진지하고 깊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시도 아예 도서관을 무대로 미혼 남녀 북나잇 행사를 열 정도로 책은 이제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텍스트 힙은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기업들의 콜라보 파트너,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 오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 독서 모임 추천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돈이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봐서 옛날처럼 종이책을 안 읽는데 가끔 서점 옆을 지나가면 그 종이책 냄새가 아직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우리를 살린 섹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K뷰티죠. 오늘 코스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닥 잉글우드랩 둘 다 K뷰티에 관련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구세주네요. 구세주. 그렇죠? 지금 지수가 4,000이 깨지고 이 코스닥도 지금 900이 위태로운데요. 900이 깨졌군요. 그렇죠? 4,000과 900이라는 마디지수가 지금 깨져가지고 며칠 동안 조금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K뷰티가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 K뷰티들이 집단으로 그냥 실적이 다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를 되돌리기에는 좀 여력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언젠가 이제 조방원처럼 K뷰티의 시가총액도 커져서 지수를 떠받드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K뷰티가 지금보다도 더욱 더 커져야겠죠. 자, 일단은 그 선두주자에 있던 아모레퍼시픽 정말로 반갑군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지금 사실 자존심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APR이라고 뭐 다른 기업이 떠오르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전체 K뷰티를 봤을 때 뭐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K뷰티의 어떤 시가총액을 늘리는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 투톱의 역할이 지금 전혀 없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성한테 어떤 선두주자라던가 아니면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자리를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굉장히 회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글도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 실적 나왔네요. 실적.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네요. 1조 169억 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919억 원입니다. 자, 일단 국내랑 해외로 나눠볼 수 있겠죠.
뭐 해외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국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국내가 매출액이 5,566억 원, 절반이 살짝 넘은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94억 원이니까 영업이익도 919억 원의 절반 정도 넘죠. 국내가 지금 해외보다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랑 영업이익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4%, 24% 증가한 상태고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금 국내 사업 매출 증가율이 전체 매출,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죠? 해외 사업의 그 영업이익 마진율이 더욱더 급증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온라인과 MBS가 멀티 브랜드 숍이군요. 백화점, 주요 내수 채널에다가 면세 채널 확대됐다. 그다음에 크로스보더가 국내 본사에서 해외 유통사, 리테일러와 직접 협업해서 현지 진출하는 사업 모델이네요. 저게 채널이 판매 크게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은 립과 스킨케어 카테고리 중심으로 라네즈 브랜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더마 시장 진출 가속화 중에 에스트라, 요즘에 더마가 지금 조금 유행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 강화돼서 려 브랜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서 4,408억 원, 국내보다 조금 적죠. 영업이익은 역시 보세요. 73% 증가했군요. 마진 폭이 확대됐습니다. 저기는. 영업이익이 73% 증가해서 427억 원 기록했고요. 라네즈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네요. 저게. 옛날에 라네즈, 마몽드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최상위에는 이 지금 그 설화수가 있고요. 그렇죠? 설화수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라네즈, 그다음에 마몽드, 맨 아래가 이제 에뛰드 같은 거 있었거든요. 에스쁘아 이런 것들.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었는데 라네즈가 이게 중고가죠. 라네즈가 고성장화되고 있고요. 에스트라 한율 신규 브랜드 확산 본격화에다가 코스RX는 지금 저기 매입한 회사죠. 코스RX가 신규 성장 주력 제품 중심으로 바이럴이 확대되고 있고 틱톡샵 매출 증가. 저는 약간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유럽 및 중동 시장에는 라네즈, 이니스프리. 저기도 라네즈가 강하네요. 그리고 에스트라도 저기 신규 브랜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중화권 시장은 이제 흑자 전환이 살짝 된 모습입니다. 중화권 시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화권은 지금 다른 것도 그래요,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거차오 열풍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너무 심하게 시켜요, 걔네들은. 그 교과서 그 배우는 내용부터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자애들도 그 뭐 어린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도 총 들고 나가고 저기 운동장에서 총기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 외국주의를 저기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커가지고 갤럭시를 안 쓴단 말이에요. 샤오미 화웨이를 쓰고.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중국 거 쓰지 커가지고 다른 화장품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 이 지금 아시아 시장, 기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니스프리, 에뛰드, 오설록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 활동 및 고객 적정 확대로 간단히 나와 있고요. 이제 자회사가 있죠. 아까 전에 한 것들은 이제 자기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거고 자회사로 이니스프리, 에뛰드, 오설록 이런 거 있습니다. 이니스프리가 그린티 나오고요. 오설록에도 지금 그 말차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녹차 관련된 게 식품에도 그렇고 화장품에도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은 159% 증가하는 수치로 나오고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아, 되게 많네요, 저거. 자, 오설록이 아까 나왔죠. 말차 브랜드 선도하고 있고요. 에스쁘아가 적자 전환했습니다. 에스쁘아가 안 좋아요. 그 에스쁘아 옛날에 그 젊은 친구들이 좀 그 톰포드나 막 이런 거 향수 조말론 비싸잖아요. 근데 에스쁘아 향수는 좀 싸거든요. 그런 거 학생들 뿌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에스쁘아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부진한 상태고 영업 손실 적자 전환해서 영업 손실 났습니다, 지금. 자, 이 에뛰드, 에스쁘아 아까 말한 대로 그 조금 이제 중저가 라인들이죠. 에뛰드, 에스쁘아, 그다음에 아까 말한 마몽드, 그다음에 저기 라네즈, 그 위로 가면 설화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탈출 성공. 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관심 삭제.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럴만도 한다는 게 저럴만도 한 게 지금 15년도에 45만 6천 원짜리가 45만 5,500원 갔거든요. 지금 12만 7천 원인데 지금 저럴 수도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4.3% 26,500원 어쨌든 수익 내셨으니까요. 네, 관심 삭제 완료했다고 하니까 뭐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눌린 거 생각하면 목표가 50도 모자라다. 와이프 물린 종목이 이런 분이 많거든요. 이거 주로 여성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요즘에 이제 APL 기기가 뜨니까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마 리서치라던가 그쵸 휴마시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와이프가 물린 종목이라 더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목표가 50만 원도 모자라다 50만 원 가면 아까 말한 15년도 7월 달에 45만 5천 원 500원 그 자리를 뚫는 신고가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 계시죠? 저때 이제 LG생활건강까지 해가지고 3톱이었는데 애경산업도 있었죠. 애경산업 아모레2톱 시절 그립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분은 아마 태평양도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냥 저 글에 있는 뉘앙스만으로 그냥 내피셜인데 태평양 시절부터 보셨을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원래 옛날에 태평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경산 아모레2톱 시절 그립다. 지금은 이게 완전 깨져버렸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요즘에 성악개미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뭐 증권사 어떤 특정 증권사 제가 지금 커뮤니티 따오는 그 증권사도 들어가면은 바로 컨퍼런스 콜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면서 해설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이 지금 그 영어를 바로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인베스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IR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뭐 이렇게 깐부치킨에서 뭐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왜 환호하냐면 그런 게 굉장히 드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컨퍼런스 콜이라고 미국은 실적 나오면은 바로 정말 전화 그거예요. 옛날에 유선 전화 소리도 좀 우리 옛날에 유선 전화 기억나세요? 유선 전화 요즘에 쓰시는 분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유선 전화는 핸드폰하고 음질 자체도 틀려요. 근데 그 음질 자체 그걸로 얘기하는 것들이 직접 바로 라이브로 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운 거죠. 아니, 그립다기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쉬운 거죠. 왜냐면 저 사람들은 막 CEO들까지 나와서 CEO가 무슨 근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서경배 형 목소리 듣고 싶은 거죠. 이게 맨날 그러면 서경배 회장님이 나와서 맨날 컨퍼런스 콜을 했다. 그럼 서경배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친숙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뭐로 맨날 듣는 얘기, 목소리 뭐하러 듣고 싶겠어요. 근데 목소리 못 들으니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국장 컨퍼런스 콜 없나요? 경배형 목소리 듣고 싶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서경배 회장의 신화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서경배 회장님의 아모레퍼시픽 신화였는데 지금 그게 2015년을 기점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경배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관심이 가는데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화장품이거든요. 오늘 코스닥도 지금 전부 다 화장품이 판이에요. 자, 잉그루드랩을 볼 텐데 잉그루드랩은 아까 전에 저기 아모레퍼시픽이 미주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잉글우드랩은 아예 정말 미주향이었습니다. 완전. 이게 얘네가 원래 뭐 어디서 강자였냐면 미국의 약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되게 전향적이라서 거기서 화장품을 많이 대부분 취급을 해요. 특히 거기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로 굉장히 뜬 기업이거든요. 자, 일단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지나겠나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해버렸네요. 자,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12.8, 18.1, 106.9 증가했다. 이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네 주식 중에 상한가 처음 찍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주식 중에 처음 상한가 찍는데 커뮤니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보니까요 55.8%짜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7개월 정도 보유해서 55%인데 이거를 지금 보유하는 것도 지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와, 이걸 지금 7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지금 이게 꾸준히 오르지 않았었어요. 꾸준히 오르지 않고 화장품이 부침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7개월 정도 보유했다는 것만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55% 수익인데 보통 이제 아까 전처럼 매도를 했으면 매도를 해서 올리고 매수를 했으면 매수 그걸 저기서 캡처해서 올려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매도를 안 했어요.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아까 그 사람처럼 아우 진짜 이거 보기도 싫어하고 딱 팔고 나갔다 이걸 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한 거죠. 잘 가요 내 사랑 이제 보내줄게요 하면서 한 달 반 동안 소액이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근데 이제 다시 올게. 왜냐면 무서운 장이라 익절한답니다. 왜냐면 지금 화장품이 오늘 떴지만 지금 요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장의 흔들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뭐 상한가 수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익절을 하신 것 같아요. 소액이지만.
자, 그다음에 이분은 1,500에서 2,000 덴루. 부럽습니다. 500 버셨네요. 자, 어쨌든 저 55% 그 수익률을 거두신 분이 수익금이 표시가 안 돼서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수익률로는 저분이 굉장히 앞서시죠. 근데 이제 돈으로 이분은 하는 거죠, 이제. 500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분은 자기 주식 중에 아마 뭐 이게 기간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이번 연도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주식 중에 한 번도 상한가를 맞지를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기간을 표시 안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와, 내 주식증 상 처음 찍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이. 이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잉그루드랩은 이 지금 미국에서 북미에서 주로 장사를 하는 지금 기업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중심으로 OEM, ODM, OBM, OGM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언론에 보면은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나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런 것들이 이제 OGM으로 표시가 돼요. 옛날에는 그냥 OEM이었거든요. 이콰이프먼트라고 그냥 정말 단순 제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화수가 잉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한테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걔는 군말이 없이 걔네가 준 그냥 플랜대로 만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능력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OBM, 브랜드, G 글로벌 이런 게 들어가면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브랜드 매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랜드의 컨셉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그 G는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순 OEM일 때보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죠. 왜냐면 단순 마진은 이른바 하청이거든요. 하청. 하청이니까 갑질을 누가 합니까? 만든 회사, 제조사가 아니라 그 상표를 달고 나가는 그 본회사가 갑질을 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야, OEM 회사 너네 말고도 많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 그리고 마진은 요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컨셉을 잡는 수준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가불이 바뀌죠. 그럼 잉그루드랩이 갑이 됩니다. 왜냐면 너네는 브랜드 컨셉을 잡을 능력도 없지. 근데 우리한테 부탁하면은 야, 우리한테 부탁하는 회사가 지금 줄을 서 있는데 너네 와가지고 얼마 마진 남겨 먹을 건지 얘기해. 대신에 우리가 마진을 많이 못 남겨준다. 왜냐면 브랜드 컨셉부터 우리가 잡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OEM 기업이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은 한참 올라갔다. 일단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투톱은 굉장히 그 상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같이 3, 4위에서 추격하는 애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단 말이죠. 아까 거차오 열풍 얘기했는데 거차오 열풍으로 중국 걸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화수랑 비슷한 게 화시즈라고 있어요. 중국계. 거의 컨셉이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우리나라 OEM, ODM, OBM, OGM 기업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로 쓰는 건 우리나라 화장품이에요. 제조원을 보면 다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능력치를 올려가지고 나중엔 중국이 그걸 다 제조를 하고 브랜드까지 만들겠죠. 하지만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거차오 열풍으로 우리나라 걸 써라고 중국 사람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그 우위를 계속 나가면서 이 구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차오 열풍으로 자기 걸 계속 강요를 해도 결국에 제조원을 보면 우리나라 건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진입장벽 낮은 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스크팩이요. 마스크팩이 진입장벽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것부터 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저런 초기능성 상품이라던가 아까 더마 상품들 이런 거는 자체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 ODM 기업들의 어떤 프리미엄 이 우위, 이 의뢰 알고리즘에 있지만 알고리즘상 의리지만 실제로 갑의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ASML 같은 게 화장품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는데 아까 그 커뮤니티 내용이 있었잖아요. 서경배 회장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왜냐면 외국은 앨런 머스크든 무슨 알렉스 카프든 그냥 정말 친구처럼 틀면은 나와버리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쉽게. 그걸 1시간 반, 1시간 50분, 뭐 2시간 동안 계속 답변을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우리가 그럼 회장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레퍼시픽 본사 가가지고 저 회장님 뵈러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경비가? 약속 미리 앉으시면 안 되는데요. 일반인 누가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걸 준비했는데 서경배 회장님을 약간 풍자한 동상입니다. 똑같이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어쨌든 서경배 회장님 동상 앞에서 저렇게 뛰는 모습을 만들어놨고요. 아모레퍼시픽하고 서경배 회장님 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오늘 응원의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뭐래? 퍼스트 픽이라니까? 경배하라! 미국에서 불어온 이 안 좋은 훈풍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38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심이 악화됐는데 글로벌적인 투심 악화 속에 한국 증시도 오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변동성을 더욱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히 2%대 낙폭 가져가는 가운데 코스피가 전장 대비해서 83포인트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검은 수요일이었죠. 지지난 장에서 보여준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3,94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2% 넘는 하락세고요. 876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순매도로 전환된 상태고요. 외국인 4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1,50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이 메이저 주체 수급이 빠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매수폭을 점차적으로 키우면서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46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현재 시간 기준 1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억가량 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1,448원에서 개장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54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7개월 내 최고치 부근 지나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뉴스를 통해 알아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장 마감 이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최고 1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한 919억 원을, 매출은 1조 169억 원으로 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 매출이 4,4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4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3% 증가했습니다. 라네즈의 성장세와 에스트라, 한율 등의 신규 브랜드 매출이 미주 시장에서의 7%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는데요.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낸 증권사는 무려 11곳에 달합니다. 키움증권은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긍정적 의견을 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주가 오늘 10%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6%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이 조금은 축소됐고요. 12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강세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3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14%가량 급등세 7만 7,400원 선 거래됩니다. APR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등에 업고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4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인그루드랩도 23%가량 급등세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일제히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16,1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66억 원, 영업이익은 2,0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톡비즈와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전반의 성장과 콘텐츠 부문의 실적 개선이 이 실적을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메시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량 늘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썼고요. 카카오페이는 역대 최대치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면서 호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늘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의 하반기 성장 축으로 AI를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인당 평균 체류 시간은 어제 기준으로 4분까지 증가했다면서 챗 GPT-4 카카오 등의 AI 서비스의 출시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의 사용성이 확장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카카오 주가는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3%가량 오르고 있고요. 62,6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호실적 발표했던 네이버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가량 빠지면서 26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6%가량 하락하며 지지부진했는데요. 다만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은행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쪽은 이번 주 코스피가 6%가량 떨어질 때 3%가량 올랐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코스피는 기술주 위주로 약 33% 급등했는데요. 은행주의 상승폭은 8.5%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의 배당소득세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순환매 성격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면서 단기적인 순환매 현상으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도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은행 총 주주 환원율이 5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KB금융은 이미 올해 총 주주 환원율 50%를 웃돌았고 내년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 JB금융까지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KB금융 오늘 신고가를 써낸 이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2만 3,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97%가량 약보합입니다. 92,100원 선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중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0.6%가량 하락세 11만 6,4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거품론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AI 관련돼서 이 펀더멘털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KB증권에서는 7,500까지 코스피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2%대 낙폭을 가져가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양시장이 지금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주도주 전략인가, 종목인가, 지수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가면 갈수록 좀 눌리네요. 네. 조정장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황 분사 좀 부탁드려요. 예. 네,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대세 뭐 누구나 기다렸던 전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또 막상 조정이 나오면 조정 시 한번 사봐야지 좀 눌렸을 때 한번 사봐야지 하는 또 그런 매수가 사람의 심리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도주는 매크로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85조가 넘는 예탁금 그리고 이제 60조에 달하는 일일 거래 대금의 유동성 시장을 이제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아닌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이 시장의 유동성을 뭐 상당히 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위주로 뭐 반등이 머지않아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정 종목, 특정 섹터를 딱 찍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뭐 EPS 얼마 추정하고 PER 얼마 추정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찍어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에 내 계좌 그리고 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능을 하는가가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유동성 시장에 대해서 대응은 역시 조정 시의 뭐 매수 그리고 일부 좀 고점 대비 조금 뭐 속된 말로 물리셨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을 뭐 잘 이겨내고 좀 지켜보는 이제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대응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뭐 이런 조정기를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종목, 업종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ETF를 이용해서 어떤 배분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괜히 무슨 이제 뭐 여기저기 나오는 뭐 반바지 뭐 이런 것이 뭐 굉장히 오그라드는 그런 키워드 의식할 필요 없이 지금 시장에 트렌디한 이제 그런 수급을 반영하는 뭐 비중 조절이라면 전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원전이나 변압기, 전선 쪽, 그러니까 전력 관련 설비 쪽 전체적으로 한 20% 그리고 오늘 좀 크게 조정이 나오는 조선과 방산 쪽에 한 20% 그리고 나머지 한 20-30% 정도를 그때그때 트렌디한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그런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뭐 크게 시장에서 좀 벗어날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조정이 시장에 주는 어떤 뭐 시사점은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파생 시장 이제 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옵션의 배리어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북클로징을 앞둔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또 환율도 지금 뭐 1,450원 뭐 이렇게 전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시장의 60% 이상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트렌디한 이 종목군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쪽이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장비, 뭐 바이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크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크게 주저앉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반도체 그리고 조선방산, 뭐 원전, 뭐 전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슬슬 추워지다 보니까 네. 또 배당주 얘기가 솔솔 네네. 나오고 있고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배당주는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증권주 말씀드릴 때도 네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기대 수익률을 금융주로 그러니까 사실 배당 투자치고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보통은 이제 9월 한 초중순 정도, 그러니까 추석 이전 정도가 이제 배당주의 매수 시점으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의 기대 수익률은 맥시멈 두 자릿수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주가가 오르면 자본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충분한 그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배당을 받고 넘어간다는 이제 그런 좀 두 가지의 그런 옵션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뭐 성향에 따라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당 세율을 중심으로 한 3차 세법 개정의 어떤 배경적인 모멘텀을 좀 타고 가고 있죠. 뭐 금융지주,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증권, 카드, 뭐 다양한 그런 종목군이 좀 놓여 있습니다. 시장 관심은 역시 거래대금이 뭐 최근에 이 정규장 외에 다른 이 장전, 장후장까지 합치면 50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증권주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주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금융주들은 대부분 이제 3%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주가가 조금 물론 이제 엊그제 이렇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찾아보신다면 5에서 6%대의 시가 배당률을 주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서 캐스터도 이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0-40% 정도의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50%가 넘는 주주 환원율로 이제 수렴하려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에 좀 너무 비이상적으로 쏠렸었던 이제 그런 흐름에서 다소 좀 완화되는 흐름에 역시 좀 배당주에 대한 이제 그런 선호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지수 상승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금융주들이 상승폭이 좀 제한됐었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급 주체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그 지수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매수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좀 개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와 은행주는 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 종목들은 보통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이 단기간 내에 수익률을 확보하고 고정하려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이런 금융주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 메리츠금융지주, NH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어떤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유망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LG 엔소 이런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이제 2차 전지 요즘 이제 실적 발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ESS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장착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흐름들이 있어서 AI 시대의 주역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한 주를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말 연초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100% 물론 이제 주식하면서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한 2주 전에 2차 전지 다루면서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가 49%였다면 지금은 한 51% 정도로 조금 2% 올랐네요. 네, 그래도 절반을 넘어간다는 거, 절반이 안 된다는 거에 의해서 상당히 큰 차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매직 키워드죠. AI와 연동되는 ESS가 그동안에 우리 2차 전지의 주된 그런 상승 동력이었던 전기차에 대한 또 그걸 막았었던 캐즘 이런 것들을 좀 갉아내고 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그리고 우리 지수가 뭐 5,000포인트 또 코스닥도 뭐 1,200포인트를 달성하려면 2차 전지의 약진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2차 전지 뭐 관련된 그런 섹터들 밸류 체인에 대해서 뭐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좀 수급도 어느 정도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먼저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장주들, 그러니까 가정을 더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숙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얼마의 가치를 형성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이거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가정이 조금이라도 틀어질 때는 정말 혹독한 주가 조정 혹은 주가 조정기를 겪어야 된다는 이제 그게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숙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가정이 약간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가정으로 다시 재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현실적인 이제 실적 개선세가 어쨌든 확인됐습니다. 이게 실적이 높아지든 아니면 손해가 줄든 간에 어쨌든 재무 구조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수주로 인해서 신뢰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음에 어떤 가정도 공격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이 성장주 투자에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2차 전지가 오랜 공백을 깨고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랐던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제가 51%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표 종목들 본다면 현재 재무 상태, 실적 이런 것들과 시가총액을 보면 좀 괴리가 아직은 큽니다. 뭐 상당히 너무 아직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AI라는 정말 매직 키워드가 이제 딱 달라붙으면서 멀티플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과거 이제 전기차 시절에 끼워 맞추던 그 논리가 점점 이 ESS 특히나 AI 쪽으로 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셀, 부품, 소재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결된 밸류 체인의 전반적인 공매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공백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내러티브가 또 ESS 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약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이런 정도의 논리가 어느 정도 좀 추정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조정을 틈타서 또 이 기관 쪽에 그런 좀 수급도 좀 유입되는 것들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말 연초 한 두세 달 정도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AI 관련된 ESS에 이렇게 한정지어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2차 전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그리고 ESS에 특화된 종목인 한중 NCS 뭐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지표 종목을 설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의 관심 섹터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인데요. 우주항공. 마침 오늘 네. 생각 외로 네. 방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 이렇게 교집합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 없이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 단위의 이제 주식 뭐 보너스라 그럴까요? 이제 스톡 옵션을 받게 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스페이스X를 상장을 하면서 이걸 좀 수면에 부각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우리도 저는 우주 항공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죠. 이번 달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기대감이 아니라 현시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독자적인 이제 그런 뭐 발사체 완성도 그리고 이제 우주 운송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좀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간 국가도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전략 자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번에 누리호의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우주 항공 쪽에 최대 이슈는 민간 주도라는 키워드랑 비용 절감이란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 경쟁 또 기술 도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형 위성을 비롯해서 13개 위성을 탑재할 이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뭐 계획이 아니라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발사체 중심으로 됐었던 게 이제 지난번 3차 발사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 13개 그리고 요것들을 궤도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항공 운송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번에 우리나라 그 정찰 위성을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 실어 보냈는데 이게 키로당 3,000달러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한 50에서 60톤 정도의 그런 좀 위성들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그게 뭐 돈으로 환산하면 한 번 발사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략 자산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하고 성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말 그대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한 것 같이 이제 기술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업화되기 이전에 어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또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그런 이제 추정에 의한 가치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수요에 맞는 정기적인 그런 발사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그 상업화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7일 날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 당장의 EPS의 증가 이런 것보다는 역시 이제 심리적인 주가 개선을 통해서 주가 부양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면 계속 강조드렸던 오늘도 이제 주가 조정을 상당히 받고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위성 제작사인 세트랙아이 이렇게 좀 세 종목 정도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좀 대형 방산주로서의 그런 매력도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그리고 세트릭 아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주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투자 전략 정한 보완책 이런 부분 잘 챙겨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어둡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 또 AI 거품론이 겹친 건데요.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 오늘 환율이 1,450원대로 올라섰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장품주가 지수 대비해서 선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화장품주가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잉글로드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5% 급증하면서 컨센서스를 12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런 잉글로드랩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는 미국 인디 브랜드 매출이 긍정적이었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이상 증가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오늘도 증권가에서는 실적 반등이 본격화됐다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들 오늘 좋은 실적을 기록하자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요. 특히 전일장에서 이 스트릿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하면서 급락했던 APR도 오늘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편의점 업종도 오늘 맑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국내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이 소비 쿠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GS 리테일은 영업이익이 31%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또 BGF 리테일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로봇주는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불거지자 최근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였던 로봇주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달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18%로 중국과의 격차가 50%포인트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이 북미 선주와 2,900억 원 규모의 이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만 관련주인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약가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비만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료 AI주인데요. 오늘 이번 주 내내 상승 탄력을 이어갑니다. 최근 정부가 2032년까지 9천억 원을 투입해서 첨단 의료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의료 AI주 안에서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헬스케어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노테크인데요. 정밀 산업장비 업체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따따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고요. 이어서 2차 전지업체 태성입니다. 오늘 국내 대기업에 복합 동박을 공급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태성에 강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만큼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AI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혹평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내년에 신규 매출원이 AI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카카오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 LIG 넥스원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권가에서는 4분기의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11월 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시 이후에 장중 조금 더 밀리는 모습, 이 코스피는 3,933원까지, 코스닥은 874전까지 내려가 있고요. 오늘 환율이 1,45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실전 전략, 투자 전략 저희가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